그 야, 너 초대장을 보는 언제까지 백수로 순간 살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 성공은 아니, 돈이 아니라 웃을 수밖에 나를 잃지 않는 없었습니다. 겁니다. 강민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동창의 장소였던 호텔 연회장. 30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겼던 그 사람들이요. 그들은 제가 보낸 초대장을 받고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준 회장, 제네시스 글로벌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1조 원 기부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순간 저를 백수라고 부르던 사람들의 얼굴이 볼만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야기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민주는 서울의 한 명문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학생들과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남의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던 반면 민주는 강북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이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혼자 민준을 키웠습니다. 학원비를 대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민준은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 덕분에 장학금을 받아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학한 순간부터 민준은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은 대부분 재벌가 자녀들이거나 전문직 부모를 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품 옷을 입고 최신 스마트폰을 쓰고 비싼 학원을 다녔습니다. 민주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학교 교복만 입었고 오래된 핸드폰을 썼고 학원은 다니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는 명확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 카페에 모였지만 민주는 돈이 없어 갈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갔지만 민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해외여행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특히 심했던 것은 박재현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재현은 대형 건설 회사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운동도 잘하고 성적도 괜찮았습니다. 그는 반의 인기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재현은 민준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민준이 재현보다 성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재현은 그것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민준을 깎아내렸습니다. 경제적인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반에서 수학여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외 수학여행이었습니다. 비용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민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불참 신청서를 냈습니다. 재현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 전체가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간다고.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민준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재현과 그의 무리는 계속 민준을 괴롭혔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무시와 조롱이었습니다. 민준의 낡은 옷을 비웃고 싼 가방을 지적하고 아르바이트 한다는 것을 놀렸습니다. 야, 강민준. 어제 편의점에서 봤는데 거기서 일하더라. 시급이 얼마야? 너 점심 도시락 싸와?
완전 초라한데? 민준이는 나중에 뭐 될 거야? 돈도 없는데. 민준은 참았습니다.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은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졸업 무렵이었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민준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전액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재현은 같은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결국 부모의 돈으로 외국 대학에 갔습니다. 재현은 분했습니다. 졸업식 날 그는 민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울대 갔다고 잘난 척하지 마. 너 같은 애는 졸업해도 결국 백수야. 능력은 돈에서 나오는 거거든.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민준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고등학교와 달랐습니다. 능력 중심이었습니다. 배경보다 실력이 중요했습니다. 민준은 그곳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민준은 프로그래밍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2학년 때는 전국 해커톤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3학년 때는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조교로 일하며 인공지능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돈은 없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지만 생활비는 부족했습니다. 민준은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과외, 코딩 알바, 야간 편의점.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4학년이 되었을 때 민준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원에 가지 않고 창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민준은 졸업 프로젝트로 만든 AI 기반 플랫폼이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창업에는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민준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투자자를 만났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였습니다. 경험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경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6개월 동안 민준은 40곳 이상의 투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거절. 민준은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걸까? 결국 재현의 말이 맞는 걸까? 그때 한 작은 벤처 캐피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대표는 민준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의 아이디어를 믿었습니다. 자네 아이디어는 훌륭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자본도 부족하고 인맥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 그래도 할 거야? 민준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민준은 5천만 원의 초기 투자를 받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민준은 동료 2명과 함께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름은 제네시스 글로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처음 2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민준과 팀원들은 작은 원룸 사무실에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코딩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라면과 김밥이 주식이었습니다. 돈은 계속 바닥났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면 민준 자신의 생활비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민준의 회사는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투자금은 다 떨어졌고 수익은 나지 않았고 직원들은 떠났습니다. 민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 전기세도 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민준은 고민했습니다. 포기할까? 취업할까?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밤을 새워 플랫폼을 완전히 재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스타트업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 대회에서 민주는 우승했습니다. 상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캐피털이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50억 원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민준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채용했습니다. 기술을 고도화했습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5년 후 제네시스 글로벌은 유니콘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업 가치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민주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주는 동창회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졸업 15주년 동창회 초대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을 보낸 사람은 바로 박재현이었습니다. 그는 동창회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동창 여러분, 졸업 15주년을 맞아 성대한 동창회를 개최합니다. 장소는 그랜드 호텔 연회장. 각자의 성공을 자축하고 옛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민주는 초대장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각자의 성공이라. 재현은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고 싶은 것이겠죠. 민주는 초대장을 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민준의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동창들에 대한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민준이 요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서가 알아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호기심에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박재현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영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매출이 계속 감소했습니다. 부채도 늘어났습니다. 재현은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회사는 위기였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비슷했습니다. 대부분 부모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거나 부모의 사업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몇몇은 실패한 사업으로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구나. 고등학교 때의 서열을, 부모의 재산을,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동창회에 가기로. 하지만 단순히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성공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민주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창회 날짜에 맞춰 회사의 10주년 기념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조 원 규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동창들을 그 행사에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의 비서는 의아해했습니다. 회장님, 왜 동창들을 초대하십니까?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으십니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여주려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려는 겁니다. 제가 배운 것을 나누려는 겁니다. 비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초대장을 만들었습니다. 동창회 날짜에 맞춰 행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초대장을 동창들에게 보냈습니다. 동창회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긴장되었습니다. 15년 만에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롱받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동창회 전날 밤 민주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식당 일을 그만두고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마련해드린 아파트에서 어머니는 민준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들,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데. 아니에요, 엄마. 그냥 내일 동창회가 있어서요. 동창회? 내가 동창회를 가겠다고 늘 거절하더니 이번에는 가보려고요. 엄마, 제가 그동안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미 성공했어. 돈이 많아서가 아니야.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야. 남을 돕고 겸손하고 열심히 살잖니. 그게 진짜 성공이야. 민주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음 날 저녁 민주는 동창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랜드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고급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일부러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수수한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명품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연회장 입구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창들은 그룹을 지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서자 몇몇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5년이 흘렀고 민주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명찰을 달자 한 여학생이 알아봤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습니다. 민준에게 친절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민준아, 정말 오래됐다. 잘 지냈어? 네, 수진아. 잘 지냈어. 너는? 나 그냥 평범하게 살아. 결혼하고 애들 낳고. 너는? 뭐하고 지내? 민준이 대답하기 전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강민준? 진짜 왔네? 박재현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잘생겼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얼굴이 조금 부었습니다. 재현아, 오랜만이야. 그래, 오랜만이지. 근데 넌 뭐하고 지내? 직장 다녀? 재현의 말투에는 여전히 무시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작은 회사 다니고 있어. 작은 회사? 역시 그렇구나. 뭐 어쩔 수 없지. 내 형편에. 재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주변의 몇몇 동창들이 웃었습니다. 수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회사 물려받았어. 너도 알지? 대형 건설. 지금 임원으로 있어. 곧 사장 될 거고. 축하해. 근데 민준아, 너 아직도 강북에 살아? 아니, 지금은. 그래도 여전히 어렵게 살겠지? 뭐 어쩔 수 없어. 능력은 타고나는 거니까. 재현의 말에 민주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도 민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같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잘 지냈어? 힘들지? 결혼은 했어? 아, 아직이구나. 돈이 있어야 결혼하지. 요즘 집값 비싼데 전세라도 구했어? 그들의 질문은 친절한 척했지만 속내는 무시였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구나. 15년이 지났는데도 재현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들 모인 것 같으니까 시작해 볼까? 오늘은 각자 근황 얘기를 좀 하자. 누가 먼저 할래? 한 남학생이 나섰습니다. 김태수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부반장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어. 과장까지 올라갔고, 연봉은 뭐 그럭저럭 괜찮아. 작년에 강남에 아파트도 샀어. 박수가 터졌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씩 자신의 성공을 자랑했습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비싼 집, 모두가 경쟁하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현의 차례가 왔습니다. 나는 뭐 너희도 아는 것처럼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았어. 대형 건설. 올해 매출이 500억 정도 됐고 직원도 200명쯤 있어. 나는 이제 곧 사장이 될 거야. 가장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재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너도 말해봐. 뭐하고 지내는지.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작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IT 회사? 스타트업 같은 거? 재현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응, 그런 셈이지. 하, 요즘 스타트업 많이 망한다던데? 조심해. 빚만 지지 말고. 동창들이 웃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재현은 그 미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봐. 얼마나 버는데? 우리끼리인데 뭐. 그건 좀. 왜? 부끄러워? 그래, 부끄러울 만도 하지. 우리는 다 잘 나가는데 너만 그러니까. 재현의 말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재현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자, 이제 식사나 하자. 음식이 다 식겠어. 하지만 재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근데 있잖아. 현실은 현실이잖아. 넌 노력했어. 인정해. 근데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야. 배경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 민주는 재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현아, 그런데 말이야.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로부터였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접니다. 회장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동창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다들. 나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일이 있어서. 뭐야, 벌써 가? 밥도 안 먹고? 미안해. 대신 내일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초대하고 싶은 곳이 있거든. 초대? 어디? 민주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금색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 볼룸. 다들 와줬으면 좋겠어. 민주는 초대장을 테이블에 놓고 떠났습니다. 동창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초대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는 순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준 회장, 제네시스 글로벌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1조 원 사회공헌 기금 발표식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동창들은 초대장을 돌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현이 초대장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강민준 회장, 제네시스 글로벌, 이게 진짜야? 태수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현아, 이거 진짜인 것 같아. 제네시스 글로벌 기업 가치 1조 5천억 원. 인공지능 플랫폼 선도 기업. 대표이사 강민준. 재현이 휴대폰을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민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30대 성공 벤처기업가 강민준 회장 기사가 수십 개 떴습니다. 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 초라했던 민준이, 돈 없던 민준이 1조 원대 기업의 회장이라고? 다른 동창들도 각자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스 기사, 인터뷰 영상, 수상 내역.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강민준은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젊은 기업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방금 뭐라고 한 거야? 1조 원 사회공헌 기금이면 진짜 1조 원을 기부한다는 거야? 우리가 그를 무시했어. 재현은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회사, 능력의 한계, 배경이 없으면 모든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부터 말할 기회가 없었어. 우리가 너무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려했던 동창회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초대장을 들여다보며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동창들은 하나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호텔 입구에는 이미 수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계 인사, 재계 거물, 유명 인사들. 동창들은 그들 사이에서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네시스 글로벌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미래교육재단 발족식. 동창들은 숨을 죽이며 그랜드 볼룸으로 향했습니다. 볼룸은 장관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고 오케스트라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안내받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쪽 VIP석이었습니다. 7시 정각,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민준과는 달랐습니다.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그의 뒤로 제네시스 글로벌 마이너스 미래를 만드는 기술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손을 들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전 저는 5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2명의 동료와 함께 우리는 불가능한 꿈을 꿨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너무 어리다고, 경험이 없다고, 배경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믿었고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스크린에 제네시스 글로벌의 성장 그래프가 떴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바닥이었지만 점차 상승하더니 마지막에는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업 가치 1조 5천억 원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성공은 우리가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민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동창들이 앉아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경제적 이유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시를 받았습니다. 재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주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발표합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미래교육재단 마이너스 1조 원 기금 조성. 저는 제 개인 재산 1조 원을 출연하여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장학금, 멘토링, 창업 지원. 제가 받지 못했던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1조 원. 개인이 기부하는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창들은 박수를 치면서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무대에서 내려와 객석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창들이 앉아 있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재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현아, 어제 내가 말했지. 능력은 배경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해. 진짜 능력은 역경을 극복하는 데서 나온다고 믿어.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모든 동창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무시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가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민주는 다시 무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재단 설립 선포식, 축사, 공연. 모든 것이 성대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은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동창들은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바빴습니다. 수많은 하객들과 인사하고 언론과 인터뷰하고 재단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재현이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어제 정말 미안해. 나는. 민준은 재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재현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내게 너무 못되게 굴었어. 고등학교 때부터 어제까지. 재현아, 나는 진심으로 괜찮아. 그 경험들이 나를 만들었어. 만약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을 거야. 재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민주는 웃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네. 하지만 재현아,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야.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존중해줘. 그게 진짜 사과야.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씩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민주는 모두를 용서했습니다. 진심으로. 행사가 완전히 끝난 후 민주는 수진과 단둘이 호텔 라운지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고등학교 때 민준에게 유일하게 친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축하해. 넌 대단한 사람이 됐어. 고마워, 수진아. 그런데 넌 고등학교 때 나한테 친절했잖아. 그거 기억해? 응, 기억해. 나는 그냥 내가 불쌍해 보였어. 아니,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알아, 무슨 말인지. 그때 내 친절이 나한테 큰 힘이 됐어. 모두가 나를 무시할 때 넌 다르게 대해줬잖아. 수지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이야. 그런데 민준아, 솔직히 궁금해. 왜 어제 바로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널 무시할 때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험해보고 싶었어. 15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변했는지, 그리고 나 자신도 시험하고 싶었어. 과거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지. 그래서 결론은 사람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변했어. 이제 그들의 말이 나를 상처 입히지 않아.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불쌍하다니? 응. 그들은 아직도 돈으로 사람을 판단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하지만 진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잖아. 그걸 모르고 사는 게 불쌍한 거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정말 성숙해졌어, 민준아.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당연하지. 15년이 흘렀는걸. 그런데 수진아, 너는 행복해?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행복해. 라고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모르겠어. 나는 평범하게 살아왔어. 남편은 좋은 사람이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하지만 가끔 생각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였나? 그게 뭔데? 나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 고등학교 때 문예반이었잖아. 글 쓰는 걸 좋아했어.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서 포기했지. 민주는 명함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회사에 콘텐츠 팀이 있어. 스토리텔링 전문가를 찾고 있어. 관심 있으면 연락해. 진심이야? 응.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열정이 중요하지. 내가 글 쓰는 걸 좋아한다면 다시 시작해봐.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그리고 헤어질 때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넌 복수하지 않았어. 그게 가장 멋있어. 복수? 나는 복수할 생각이 없었어. 그냥 그들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다음 날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제 행사에 참석했었습니다. VIP석에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 어제 정말 자랑스러웠어. 1조 원을 기부하다니. 하지만 괜찮아? 그렇게 큰 돈을. 괜찮아요, 엄마. 나한테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넌 정말 착한 아들이야. 어떻게 이렇게 컸니?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을 잊지 말라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등학교 때 힘들었지? 엄마가 미안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엄마, 그 경험이 나를 만들었어요. 만약 부유하게 자랐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재현이처럼. 재현이? 응, 어제 동창회에서 만났어요. 그는 여전히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엄마 덕분에 다르게 배웠어요.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미 성공했어. 돈이 많아서가 아니야. 좋은 사람이어서야. 민준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민준의 모든 것을 만들어준 사람. 한 달 후 미래교육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첫 장학생 10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었습니다. 민주는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격려했습니다. 한 학생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 같은 학생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은 정말 가난해요. 민주는 학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도 그랬어. 고등학교 때 나는 너보다 더 가난했을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능력은 배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노력에서 나오는 거야. 학생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그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돈을 버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더 큰 성공이라고. 6개월 후 재현이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회사 사무실로. 민준은 놀라면서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재현아, 무슨 일이야? 재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나 도움이 필요해. 우리 회사가 어려워졌어. 무슨 일인데? 부채가 너무 많아. 이대로 가면 부도날 것 같아. 나는 경영을 잘 못했어. 인정해. 민주는 재현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재현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방만한 경영, 잘못된 투자, 가족 간의 불화. 모든 것이 꼬여 있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능력이 없었어. 그냥 운 좋게 태어난 거였어. 너처럼 진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어. 민주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와줄게. 진짜?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진짜로 변해야 해. 직원들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배우고 올바르게 경영해야 해. 그렇게 할게. 약속해. 민주는 재현을 도왔습니다. 재정 전문가를 보내주고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필요한 투자를 연결해 줬습니다. 재현은 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재현은 다시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내 도움이 없었다면 회사가 망했을 거야. 천만에. 그런데 재현아, 변했구나.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 응. 밑바닥을 경험해봤어. 그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는 대단하지 않아. 그냥 다른 기준으로 살았을 뿐이야. 두 사람은 이제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악연은 사라지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미래교육재단은 수천 명의 학생을 지원했습니다. 그중 많은 학생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기업가가 된 학생, 연구자가 된 학생, 예술가가 된 학생, 모두 재단의 도움으로 꿈을 이뤘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제네시스 글로벌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주는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후배들에게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당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전 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저는 반에서 가장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명품 옷도 없었고 최신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학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촌스럽다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울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못 사는지,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민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경험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가난이 저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배고픔이 저를 좌절시킨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부모님의 통장 잔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인성으로 결정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친구가 20년 후 이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준의 말에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학생들은 반성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남학생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질문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말해봐. 저는 집이 가난합니다.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청소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십니다. 친구들이 저를 놀립니다. 저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민주는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똑같은 상황이었어. 그런데 지금 여기 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아니,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왜냐하면 넌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뭔가요? 동기야.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강력한 동기. 그게 부잣집 아이들보다 내가 가진 가장 큰 무기야. 학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주는 명함을 꺼내 학생에게 건넸습니다. 고3 되면 나한테 연락해. 장학금 프로그램을 소개해 줄게. 그리고 멘토링도 해줄게. 정말, 정말요? 약속해. 포기하지 마. 힘들 때 이 명함을 봐. 그리고 생각해. 강민준도 해냈어. 나도 할 수 있어. 학생은 명함을 꼭 쥐고 깊이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20년 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격려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민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나서며 민주는 운동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이곳에서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며 혼자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으니까요. 저녁에 민주는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소규모 모임이었습니다. 재현, 수진, 그리고 몇몇 친한 동창들. 그들은 이제 진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현이 맥주를 들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덕분에 나는 사람이 됐어. 진심이야. 무슨 소리야? 너 스스로 변한 거지. 아니야. 내가 보여준 거야. 진짜 성공이 뭔지. 나는 돈만 쫓았어. 하지만 넌 사람을 봤어. 그 차이가 우리를 다르게 만든 거야.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아, 나 말이야. 내가 준 기회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 이제 회사 콘텐츠 팀 팀장이 됐어. 너무 행복해. 잘 됐다, 수진아. 내 재능을 드디어 펼치게 됐구나. 다 내 덕분이야. 내가 나한테 용기를 줬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스스로 해낸 거야. 나는 그냥 기회를 연결해 준 것뿐이야. 다른 동창 하나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솔직히 물어볼게. 우리한테 화 안 나? 화? 왜? 우리가 너한테 너무 못했잖아. 고등학교 때, 그리고 동창회 때도.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화났어. 솔직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너희도 피해자였다는 걸. 피해자? 응. 잘못된 가치관의 피해자. 우리 사회가 가르쳐준 잘못된 기준의 피해자. 너희도 몰랐던 거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동창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용서했어. 아니, 용서할 것도 없었어. 오히려 감사했어. 너희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줬으니까. 재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정말로.
뭐가 고마워? 우리 이제 친구잖아. 진짜 친구. 그들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 증오가 아니라 사랑.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20년 전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소년. 민주는 그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하지만 넌 잘 견뎠어.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 자랑스러워. 그리고 민주는 일기를 꺼냈습니다. 20년간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다.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다.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올리느냐다. 고등학교 때 나는 가난했다. 하지만 그 가난이 나를 만들었다. 무시를 받았지만 그 무시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감사한다. 모든 것에. 그리고 나는 약속한다. 내가 받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돕겠다고. 내가 이룬 성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이것이 나의 진짜 복수다.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무시가 아니라 존중으로, 이기심이 아니라 나눔으로.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민주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겠다고. 미래교육재단을 더 키우고 더 많은 학생들을 돕겠다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비서가 스케줄을 브리핑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 10시에 재단 이사회가 있고 오후 2시에는 신규 장학생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는 사회적 기업 포럼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제 개인 일정 하나 추가해 주세요. 무슨 일정이십니까?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했던 편의점에 가려고요. 사장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일정에 추가했습니다. 민주는 과거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자신을 만든 모든 경험을, 도움을 준 모든 사람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오전 10시 재단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보고받았습니다. 500명의 장학생 지원, 50개 학교의 도서관 건립, 100명의 창업가 육성. 숫자로 보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을 봤습니다. 이사님들, 보고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건 숫자가 아닙니다. 이 학생들의 삶이 정말 변했습니까? 그들에게 진짜 희망을 줬습니까? 한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장학생의 95%가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80%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맙시다. 아직 도와야 할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오후 2시 신규 장학생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직접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난, 편견, 좌절. 모두 민준이 겪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학원을 다닐 돈이 없어요. 친구들은 다 학원 가는데 저만 못 가요.
그래서 성적이 안 오르고. 민주는 여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학원이 전부가 아니야. 나도 학원 안 다녔어. 대신 도서관에서 공부했어. 인터넷 강의를 들었어. 방법은 많아. 포기하지 마. 정말요? 회장님도 학원 안 다니셨어요? 응. 한 번도. 하지만 서울대 갔어.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 넌 할 수 있어. 여학생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돈보다 큰 가치였습니다. 저녁 6시 사회적 기업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는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민주는 말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고. 사회적 가치 창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돈을 벌면서 동시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1조 원을 기부한 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그들이 성공하면 그들도 다음 세대를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민주는 한 명 한 명에게 시간을 내어 주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은 이런 삶을 꿈꾸지 못했습니다. 단지 무시받지 않고 싶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더 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민준의 집에서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아들, 오늘도 바빴구나? 네, 엄마. 그런데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민주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엄마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야. 그 곁에 있음이 가장 큰 힘이었어요. 그날 밤 민주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자신을 만든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는 동창들에게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경험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민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